여기 나올 때마다 세바시 출연하는 기분이에요. 세바시 보면 시작할 때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 세바시 나가면 안 들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덕분에. 215번째 향기 노트입니다. 그 향기 노트를 제가 최근 몇 달 동안 계속 당일치기 했거든요. 당일날 완성을 했는데 이 향기 노트는 어제 완성을 해놨어요. 그래서 생각이 잘 안 나요. 어쨌든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내게 너무 소중한 인연을 지키는 방법. 여러분 각자 소중한 인연이 있으시죠? 뭐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사회적인 모임에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어쨌든 누구나 소중한 인연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연이 항상 내 옆에 있진 않죠. 떠나보내기도 하고 뭐 헤어지기도 하고 내가 뭐 떠나보내지기도 하고 그죠? 어쨌든 그 인연을 좀 지키려면 오랫동안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가끔 누군가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하죠. 좋은 놈, 나쁜 놈, 저놈 이상한 놈이야 뭐 이런 얘기 하죠. 좋은 놈은 뭐 그냥 좋으니까 옆에 놔두는데 나쁜 놈이나 좀 이상해 보이는 놈한테는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우리 인연 여기까지. 실제로는 어떻게 표현해요? 실제로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 안 하죠. 그만 헤어지자. 뭐 부부라면 이혼하자. 뭐 좀 속된 말로 좀 진짜 기분 나쁘면 꺼져. 뭐 이렇게 말하죠. 이걸 좀 고상하게 표현하면 우리 인연 여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좋은 놈이거나 나쁜 놈이거나 요즘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따로 놀아요. 이상한 놈이거나 나쁜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연 여기까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사실은. 그 놈이 이상한 놈이거나 나쁜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정당화하고 살잖아요. 사실 정말 그럴까라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롤러코스터 타면 재밌죠? 왜 재밌을까요? 스릴이 있어서. 맞죠? 왜 스릴이 있을까요? 굴곡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 그렇기만 하기 때문에 스릴이 있을까요? 이 롤러코스터의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롤러코스터는 조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막 가는 대로 앉아 있는 거죠. 아무도 브레이크를 잡거나 핸들을 꺾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방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밌습니다. 그 재미가 왜 생기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스릴이 있으니까. 스릴이 있다는 건 뭡니까? 두렵다는 뜻이죠. 여러분 무섭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만약에 롤러코스터를 탔는데 무섭지 않으면 이 롤러코스터가 재밌겠습니까? 또 아무리 경사가 심하고 굴곡이 있어도 내가 브레이크를 잡거나 천천히 가게 하거나 조종할 수 있으면 스릴이 없겠죠. 무섭지 않겠죠.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렵다는 겁니다. 사람은 통제할 수 없으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다 불안하시죠. 요즘 뭐 원장님 보니까 이제 건너편에 경쟁업체 들어온다고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그 경쟁업체를 내가 망하게 할 수 있으면 두려울까요? 옆집에 내 경쟁업체가 생기는데 여행사 있잖아요. 지금 옆에. 바로 옆에 다른 여행사가 들어왔어. 근데 그 여행사를 내가 한 달 만에 망하게 할 수 있으면 내가 경쟁업체 들어온다고 무서울 게 없죠. 근데 통제할 수 없으니까 저 여행사가 더 잘 될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두렵다는 거예요. 오늘 면접 봤다면서요. 면접관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떨어질까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두려운 이유는 내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통제 범위 안에 있는 것은 절대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할 때는 안 두렵죠. 여러분 강연도 내가 잘하는 걸 할 때는 안 두렵죠. 근데 나도 모르는 얘기 하려면 두렵죠. 통제가 안 되니까. 내가 무슨 말 할지 모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통제할 수 없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fear라고 하죠. 아랫입술을 깨물어야 돼요. fear라고 하는데 이 두려움은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이 FEAR을 갖다가 좀 풀이해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그러니까 잘못된 증거라는 거죠. 실제처럼 나타나는. 그 진짜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가짜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배경 그림을 보면 어두운 골목에 한 여성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뒤에 어떤 남성이 따라오고 있습니다.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멀쩡하게 같이 퇴근하는 남자를 도둑놈으로 보거나 범죄자 취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 아닌 거예요. 알고 보면 같은 방향으로 퇴근하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면 그건 진짜가 아닌데
진짜처럼 느끼는 가짜 감정이라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그런데 더 좀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모든 부정적인 감정은 다 두려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렵기 때문에 나오는 감정이 뭡니까? 분노, 화, 짜증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두렵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려움의 다른 특징을 보면 시제가 언제입니까? 시제, 과거, 현재, 미래 중에 두려움의 시제는 현재형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실패했기 때문에 또 실패할까봐 겁나죠. 앞으로 떨어질까봐 겁나죠. 시험을 쳤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또 떨어질까봐 겁나죠. 과거죠. 시험을 쳐놨는데 미래에 떨어질까봐 겁나죠. 그 두려움은 현재라는 게 없어요. 두려움은 과거 아니면 항상 미래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인간관계로 치면 저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약속을 한번 어겼는데 뒤통수를 한번 때렸는데 또 때리면 어떡하지? 두려운 거죠. 과거죠. 앞으로 또 때리면 어떡하지? 미래죠. 현재 때리고 있지 않죠. 현재는 뒤통수를 때리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이라는 건 항상 과거 아니면 미래형이지 현재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두려운 감정을 느끼면 그건 뭐다? 현재 상황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현재처럼 느껴진다는 건 그건 가짜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움의 시제는 과거 아니면 미래입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아까 고상하게 우리 인연 여기까지 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어떤 감정을 하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나쁜 놈이거나 이상한 놈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나쁜 놈이 될까봐 이상한 놈으로 다가올까봐 뭐예요? 두려워서 하는 말인 거죠. 곧 결혼하신다면서요. 본인 얘기하는데 미안해요. 본인 오늘 오픈하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누군가 결혼을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이 결혼하기 전에 어떤 두려움을 느껴요? 이 사람이 앞으로 나한테 잘해줄까? 계속 잘해줄까? 아니면 계속 잘해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느껴지죠? 그 뭐예요? 미래형이에요. 잘 안 해줄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인연 여기까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가 상태를 보니까 곧 나한테 돈 빌려달라고 할 것 같아. 실제로 빌려달라고 할지 안 할지는 몰라요. 두렵죠? 그럼 어떻게 해요? 되도록 안 만나고 싶어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보고 헤어지자고 하거나 인연이 여기까지라고 말한다는 것은 두려움을 느낄 때 한다는 말이죠. 하는 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연 여기까지라고 말하면 과연 그 인연이 여기까지 하고 끝날까요? 아니면 또 이어질까요? 여러분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 타보셨죠? 안 타보신 분? 다 타보셨죠? 근데 롤러코스터를 한 번만 타보신 분, 한 번도 안 타본 분은 계셔도 한 번만 타본 분은 안 계신다는 겁니다. 그 두려운 놈을 왜 또 타십니까? 두렵기 때문에 재밌고 재밌기 때문에 또 타는 거예요. 왜? 그 두려움을 느끼려고. 인간관계도 똑같다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헤어지지만 헤어진 그놈을 한 1년쯤 지나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더 잘못한 것 같아. 내가 좀 실수한 것 같아. 하면서 어때요? 또 보죠. 그 동창회 가서 1년에 한 번 봐도 꼴 보기 싫은 놈이 있어도 1년에 한 번 계속 보죠. 동창회 계속 가잖아. 그래서 우리가 롤러코스터를 한 번만 타본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두려워서 한 번도 안 타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타본 사람은 계속 탄다는 거예요. 누군가 헤어져 본 사람은 한 번 헤어지고 그 사람을 다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지 않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헤어진 사람 또 보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경험으로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이걸 우리가 통제합니까? 안 합니까? 저 사람 헤어지자. 우리 여기까지라고 해놓고 1년 뒤에 다시 연락해야지라고 계획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냥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죠. 그 중간에 있는 다른 친구를 통해서. 다른 어떤 인연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불교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시절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 시, 계절절. 때와 계절을 내가 통제할 수 없죠. 꽃이 피고 지는 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 시절 인연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떠날 사람은 따라해보세요. 떠날 사람은 아무리 붙잡아도 떠나게 되어 있고 곁에 남을 사람은 아무리 밀어내도 곁에 남게 되어 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절 인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어떤 사람을 떼어놓으려고 하거나 억지로 어떤 사람을 곁에 두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 내 통제 범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곁에 두려고 할 때 이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선으로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내 옆에 있게 하고 싶으면 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게 하려고 하죠. 내 스타일대로 바꾸려고 하죠. 그런데 이게 통제 범위 안에 있는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반대로 생각해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바꾸려고 하면 바뀝니까? 우리 일찍 일어나고 아무리 얘기해도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순회생은 야행성이라 가지고. 그렇죠? 바뀌기 진짜 힘들죠?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기 힘들어요. 사람은 누구를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왜 바꾸려고 한다? 말은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을 바꿔놓고 자꾸 내 옆에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안 바뀌는 거지. 그게 반복되면 어떻게 해요? 두려운 거지. 이렇게 힘들어서 못 살겠다. 이 사람은 절대 안 바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우리는 여기까지라고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내가 통제하겠다. 내일은 해 안 뜨게 해야지. 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볼 때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상대방을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내 스타일로 바꿔야 곁에 두고 싶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원하는 스타일 아닌 사람은 그럼 다 헤어져야 되나? 다 우리는 여기까지 하고 말아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죠. 실제로 그렇게 살지 않죠. 어떻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하고 우리가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게 됩니까? 바로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바꾸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옆에 오래 있는 경우를 한번 유심히 떠올려 보시면 내가 누군가 옆에 오래 있는 경우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바꿨을 때뿐이에요. 내가 누군가 빨리 해줬을 경우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내가 그를 바꾸려고 해서 그가 안 바뀌었을 때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게 가족이에요. 가족은 내가 아무리 평생 죽을 때까지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 결국 어떻게 해요?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포기하고 살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바뀐 거예요. 바꿀 수가 없어. 근데 헤어질 수도 없어. 왜? 혈연이니까. 그러니까 가족을 위해서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니까 어때요? 갑자기 그 사람이 좋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사이가 좋아진 것처럼 보여요. 사실은 그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 뭐예요? 내가 바뀐 건데 저 사람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더라라는 거예요. 왜? 나를 바꿨으니까. 이건 통제 가능하잖아요. 그죠? 나는 나를 바꿀 수 있다는 게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바뀌는 건 두렵지 않죠. 상대방을 바꾸는 건 두렵지만 내가 나보고 헤어지자 할 수는 없잖아. 내가 나를 바꾸는 건 통제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떠난다면 그 놈이 못된 놈이거나 이상한 놈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왜 나를 떠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좋은 놈, 나쁜 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것 같죠? 많을 것 같죠? 여러분 생각에는 여러분이 좋은 놈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세요? 분명히 나쁜 놈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여러분 보고 나쁜 놈이라고 합니까? 안 합니까? 누군가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없다면 그 삶을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개성이 하나도 없거나 자기 주장이 하나도 없거나 아까 얘기했던 소신이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건 나답지 전혀 나다운 면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타일로 살고 있다면 반드시 나를 나쁜 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내가 나쁜 놈이 돼요? 아니라는 거지.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사람 보고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쁜 놈입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지. 심지어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지.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그 놈을 위해서 누군가는 목숨도 걸 수 있다라고 얘기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나쁜 놈이에요? 사랑받는 놈이에요? 자꾸 놈이라고 해서 죄송한데. 없다는 거지. 좋은 놈, 나쁜 놈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좋은 놈, 나쁜 놈은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나쁜 놈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그 사람을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나쁜 놈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상대방은 뭐다? 나의 거울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을 보면, 거울 보면 뭐가 보입니까? 내가 보이죠. 그 상대방을 보면 내가 어떤 스타일인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상대방이 A라는 행동을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나는 기분이 나쁜 거야. 그럼 뭐예요? A가 그런 사람인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스타일의 사람이라는 걸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보고 나쁘다, 뭐 별로다라고 얘기한다는 건 내 스타일이 그렇다라고 내뱉는 것과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나의 거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나를 떠난다면 제가 이 문장이 사실은 충격적이었거든요. 충격을 받았는데 왜 받았냐면 제가 그 옛날에 창업할 때 창업 자금 지원해 줄 테니까 독립하세요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사할 때, 이혼할 때. 대표이사 하세요 차려가지고 법이 그 능력 가지고 왜 남 밑에서 일하냐고 내가 돈 대줄게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래서 사표 쓰고 나와서 제가 법인을 만들려고 하는데 돈 대줄게요 하는 사람이 형편이 안 좋아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배신감이. 그래서 그 사람 생각만 하면 화가 불불불 끓었어요. 진짜 입에 이름만, 비슷한 이름만 봐도 짜증이 났어요. 그 사람하고 동명이인 보면 막 성질이 났어요. 그 정도로 진짜 배신감이 컸어요. 상처가 컸어요. 그런데 누군가 나를 떠난다면 그 다음 말을 하신 이 윤석철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서울대학교. 이분이 책에서 이 문장을 쓰셨거든요. 이 문장을 보고 제가 그분 이름을 들어도 화가 나지 않았어요. 뭐라고 쓰셨느냐. 이렇게 쓰셨다는 거죠. 누군가 나를 떠난다면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말고 그를 붙잡을 만큼의 매력을 유지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원망하라.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투자 결혼해놓고 하지 않은 이유는 제가 투자해서 자기가 수익을 보기가 힘들 거라고 판단했을 거라는 거죠. 그만큼의 제가 매력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는 뜻이라는 거죠. 내가 그 입장에 돼도 그랬겠구나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이름을 들어서 원망스럽지 않고 화나지 않고 뭐 그 이후에는 심지어 가끔 연락도 하고 지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떠난다면 그건 뭐예요? 그가 내 옆에 있을 만큼의 매력이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화도 나지 않고 짜증도 나지 않고 억울하지도 않다라는 겁니다. 제가 수업을 해보면 이렇게 열심히 하실 것 같은 분도 계시고 오랫동안 열심히 하실 것 같은 분도 계시고 근데 사실은 처음 오시는 분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랫동안 열심히 할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데 별로 열심히 안 할 것 같은데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대로 정말 열심히 하실 것 같은데 거의 뭐 이렇게 노력 안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은 인연이 빨리 끊기겠죠. 근데 그런 것들을 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럴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최근에 또 그런 일이 자꾸 생기고 그래서 실망이 많이 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만큼 매력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그 사람이 계속 열심히 재밌게 잘 나올 만큼의 매력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내가 더 발전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망보다.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오히려 들고 왜 그걸 진작 깨닫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훌훌 털어버렸습니다. 다시 이 옛날에 읽었던 한 10년 전에 읽었던 이 문장을 떠올리면서 털어버릴 수가 있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내게 너무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그 인연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지금까지 그런 얘기 했죠. 그건 뭐다? 해 뜨게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 비 오게 하려고 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두 자 빼고 보여드릴게요. 스스로 내모받을 가치를 만들어라. 그렇군요. 녹음 안 됐겠죠? 그 말이? 힌트를 하나 더 드리려고 했거든. 힌트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그래서 무엇의 번데기일까요? 지난주에 우리 정현 선생님이 나비 얘기하던데 이 번데기가 나비 번데기일까요? 나방 번데기일까요? 나방하고 나비 번데기가 비슷해요. 나비일까요? 나방일까요? 나비 손 들어보세요. 나방 손 들어보세요. 그렇군요.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시죠. 벌이다? 네, 멋진 호랑나비가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우리의 몸이 번데기라면 나비나 나방은 뭐에 해당합니까? 번데기 겉에 둘러싸고 있잖아요. 나비나 나방을. 우리 몸이 번데기라면 나방이나 나비나 비슷하죠. 겉보기에는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나방이 들었을지 나비가 들었을지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 달라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나방이나 나비는 뭐에 해당하겠습니까? 번데기가 우리 몸이라면 몸속에 들어있는 나방이나 나비는 우리 마음에 해당되겠지. 그렇겠죠. 여러분 나방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나는 이렇게 틀에 넣어가지고 매일 관찰하면서 먹이 줘야지 이런 생각 하십니까? 나방 보면? 여러분 나방 보면 즉시 하는 행동이 뭐예요? 때리거나 던지거나 욕하거나 못하면 욕하거나 아니면 이해를 끊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나비 보면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나비 봤는데 때리거나 던지거나 인연을 끊고 싶은 생각이 드시면 당장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비를 보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좀 지켜주고 싶고 관찰하고 싶고 옆에 두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번데기는 어때요? 나방이나 나비가 비슷하지만 마음속에 뭐가 들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바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겉모습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속에 나방이 들어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게 된다? 던지거나 때리거나 인연을 끊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고 우리 몸이 아무리 좀 이렇게 못생기고 키도 작고 뭐 그래도 그 속에 나비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된다? 그 사람의 삶은 누군가가 계속 지켜주고 싶어 하고 옆에 있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여기 모이신 분은 대부분 다 이 몸이 번데기라면 나비가 들어있는 분들인 것 같아요. 왜 이 나비가 들어있는 분들만 이런 공부를 또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방은 뭐예요, 특징이? 불 보면 달라들어서 자살하잖아. 이런 데서 공부를 못해.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렇죠? 나비는 할 수 있어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나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너무 소중한 인연을 지키고 싶다면 스스로 사랑받을 가치를 만들어야지 상대방이 사랑받는 사람으로 바뀌길 바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 이렇게 바뀌면 내가 사랑해줄게. 그러면 그 인연은 내 옆에 오래 머물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사랑받을 가치를 만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이미 가지고 계신 많은 인연이 오랫동안 내 옆에 머물러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